여러분 안녕하세요. CJ 수학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적분의 급수, 급수 두 번째 강의 등비급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급수에 대해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급수가 뭐였죠? 급수. 급수라는 건 수열의 합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열의 합. A1, A2 이런 어떤 수열들의 합이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2, 5, 8 플러스 점점점.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3n-1이다. 그쵸? 자, 이런 급수는 이런 급수는 실제로 이 결과가 수렴과 발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부분합의 극한, 그쵸? SN의 극한이다. 부분합의 극한이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이면 급수가 수렴인 거고, 이 부분합의 극한이 발산이면 이 급수는 발산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발산하겠죠. 부분합의 극한이 실제로 이 모양을 보면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급수의 한 예인 등비급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비급수란 말 그대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2, 4, 8, 16 뭐죠? 급수입니다. 그쵸? 근데 이 모양 자체가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비급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등비급수 역시 급수예요. 급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등비급수도 다른 게 아니라 급수의 한 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이 등비급수도 수렴과 발산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등비급수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등비급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SN 부분합의 극한, 부분합의 극한으로 실제로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합 SN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예를 보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 우리가 아는 겁니다. 2-1에 2의 n승 마이너스 1. 물론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2의 초항 2의 1-2의 n승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보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1이고 2의 n 빼기 1이다. 그럼 이 녀석은 이제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비급수는 발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은 뭐로 하냐면 SN. 자, 우리가 초항이 A라고 합시다. 초항이 A라고 하고 공비가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SN이 뭐가 되냐면
1-r분의 a의 1-r의 n승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 이제 r의 n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r의 n이 수렴을 해야 이 전체 SN은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이미 다룬 거기 때문에 이 SN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렴하기 위해서는 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게 되겠죠. 그쵸? 여기 SN에서 R은 1이 되진 않습니다. R이 1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이거는 수렴하게 되고, 그 급수의 합은 뭐가 되냐? 급수의 합은 1-r분의 a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발산하기 위해서는 절대값 R이 어떻게 된다? 1 이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등비급수의 자,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자, 우리가 여기서는 요거도 하겠습니다. a가 0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초항이 0이 되면 항상 이거는 수렴이기 때문에 a가 0이거나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거였죠. 그쵸? 지금 한 거였고요. 우리 앞에서 이제 등비 수열에, 그쵸?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즉 AR의 n-1. 자, 요 녀석의 수렴 조건은 뭐였냐면 A가 0이고 0이거나 또는 R이 -1에서 1 이하.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요거를 조금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분의 2의 n-1. 자, 요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제 문제는 일단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분의 2의 n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 뭐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초항도 3분의 2고 그 다음에 공비도 3분의 2죠. 자, 그래서 급수의 합이 뭐가 됩니까? 1-3분의 2분의 3분의 2가 되겠고, 뒤에 있는 거는 역시 초항이랑 공비가 다 3분의 1이니까 1-3분의 1분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걸 계산하면 2고 뒤에 걸 계산하면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요런 문제 한번 볼게요. 2분의 x, 4분의 x제곱. 자, 요런 등비급수가 8입니다. 자, 그때 x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x예요. 그쵸? 그럼 바로 그냥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솔루션은 1-2분의 x분의 1이 8이겠죠. 그쵸? 8. 그래서 요거는 1은 8 빼기 곱하면 4x가 돼서 요거는 4x가 7, x가 4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비는 얼마였던 거죠? 8분의 7이었던 거죠. 이 공비는 2분의 x니까 공비가 8분의 7이었던 겁니다. 그쵸? 네. 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게요. example 3번. 이게 이제 2번이 되겠네요. 자, x 더하기 x의 1 빼기 x 1 빼기 x의 제곱. 자, 요 녀석의 수렴 조건이 뭐냐? 자, 요거는 이제 요 초항이 여기가 이제 초항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a에 해당되는 거고 요 1 빼기 x가 r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비에 해당되는 거니까 풀이는 간단하죠. x가 0이거나 초항이 0이거나 혹은 공비가 뭐라 그랬어요? 1 빼기 x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 녀석은 이게 이제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이 말은 x가 0에서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돈으로 연결하면 x가 0에서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좀 도형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정사각형에서 반복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자, 4등분을 해서 잘라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또 요 마주보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4등분을 해서 또 잘라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요 마주보는 변의 넓이를 4등분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잘라냅니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잘라냈을 때 이 잘라낸 넓이들의 합이 어떻게 되냐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형에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100% 뭐다? 등비급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지금 이 길이가 1이니까 면적이 1이죠. 그죠? 1. 이 파란색 면적은 얼마예요? 파란색 면적은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빨간색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다시 4분의 1이 돼서 1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걸 보면 이게 뭐다? 등비급수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보통 여기 1과 4분의 1까지만 보고 공비는 4분의 1이고 초항은 1이다. 즉 면적, 우리가 구하려는 면적은 1 빼기 4분의 1분의 1이구나. 즉 3분의 4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좀 다른 스타일로.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반복되는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길이를 4로 한번 놓을게요. 4로 놓고 또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중점을 연결해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녀석들의 또 중점을 연결해서 또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르면 일단 첫 번째 자른 면적은 뭐가 됩니까? 여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니까 요 정삼각형의 면적은 4분의 루트 3에 2의 제곱이니까 4, 즉 루트 3이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 루트 3이 뭐다? 첫 번째 잘라낸 넓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잘라낸 요 파란색들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전체가 지금 4분의 루트 3의 4의 제곱 즉 4루트 3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요 노란색 잘라낸 게 루트 3이잖아요. 그쵸? 그럼 요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얼마냐면 3루트 3이겠죠. 그죠? 그럼 3루트 3에서 그 중에 이제 얼마에 해당되는 거냐면 잘라낸 게 4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분의 3루트 3이다. 그럼 요 밑줄 친 요 녀석이 두 번째 시행에서 잘라낸 삼각형의 면적이죠.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계속 이렇게 한없이 잘라낼 때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잘라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나간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결국 이 다음 요 분홍색은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16분의 9 루트 3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지 우리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만 하고 그냥 답을 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의 길이가 2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1이 됩니다. 이 길이가. 자, 그럼 이 조그마한 삼각형의 요 한 변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돼요. 그죠? 응. 그러니까 요 조그마한 삼각형의 한 변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면적은 뭐가 되냐면 4분의 루트 3의 변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16분의 루트 3이죠. 근데 그런 게 지금 9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있으므로 실제로 9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등비급수 합공식 1-4분의 1분의 4분의 3이네요. 4분의 3 4분의 3분의 얼마다? 루트 3 그래서 4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문제들은 우리 개념원리 교재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